가운데 눈 하나가 달려있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더테크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의 언박싱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될 때 모델은 46mm 모델이 있었고 42mm 모델이 있었는데, 46mm 모델은 제가 그렇게 손목이 두꺼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찼을 때 약간의 방패 간지가 있어서 저는 일단 디자인 측면에서 42mm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42mm를 사용하면서 추후 리뷰 영상에서 배터리가 정말 실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특별할 건 없지만 기어 S3에서는 요 베젤링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둥근 원통형의 케이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사각의 박스로 진행이 되네요. 간단하게 그러면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열면 갤럭시 워치가 들어있네요. 근데 색깔은 정말 이 42mm가 전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 시계가 이제 운반 과정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움직임에 의해서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고분 패드가 하나 더 되어져 있어요. 기증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기계를 일단 빼보면 예뻐요. 네. 일단은 시계는 옆쪽으로 놔두고 안쪽에 들어있는 구성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면 안쪽에는 스트랩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요건 S 사이즈, 요건 라지 사이즈로, 라지 사이즈 스트랩이 하나 정도 더 들어있고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사실 스마트워치를 구매할 때 조금 망설였던 게, 충전기들이 전부 다 좀 전용 충전기의 모습을 많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 스마트워치류가 뭐 충전 포트가 없다 보니까 들고 나갔을 때 얘까지 들고 나가야 되나, 이런 게 조금은 아쉽지만, 삼성이 요번에 시계 모드란 걸 또 만들었더라고요. 스마트워치가 안 될 때는 시계 모드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해서 그걸로 위안을 삼아 볼까 합니다. 약간 자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살짝 그냥 아무 때나 얹어놔도 착 달라붙으면서 충전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움직여도 떨어지거나 하진 않네요. 자석이 붙어 있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출력이 제가 그 구입 전에 사실은 얼마나 충전이 빨리 되나 궁금해서 알아봤었는데, 5V에 0.7A입니다. 5V에 0.1A도 안 되는 충전기라서 아마 충전 시간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 다음에는 사용 설명서, 충전기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패스트 차지라든지 퀵 차지가 지원되는 충전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얘가 받아들이는 것은 5V에 0.7A. 화면 베젤링은 뭐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고, 예전에 기어 S3일 때는 유격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톡톡톡 건드릴 때 소리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유격이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뒤로 가기 버튼, 밑에 쪽에는 홈 버튼이 되어 있고, 이쪽이 아마 마이크인 것 같고 이쪽이 아마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위아래쪽으로는 별다른 점은 없고, 제가 구매를 하면서 조금 궁금했던 거는 과연 너무 큰 두께나 사이즈가 아닐까라는 점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전에 쓰고 있었던 제품이 핏빛에서 나온 블레이즈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이즈 모델이 고장이 나다 보니 AS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중에 이 친구가 출시가 돼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핏빛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형태인데, 얘도 그렇게 두께가 얇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뭐 차고 운동을 하거나 뭐 실생활 할 때는 그렇게 거부감은 없었는데, 두께를 보면 그래도 갤럭시 워치가 조금은 더 두꺼운 모습이지만 얘도 심박 센서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서 베젤링 정도만 더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크게 두께가 많이 두꺼운 것 같진 않고, 스마트워치를 차지 않을 때 차고 다녔던 아날로그 시계인데, 이 아날로그 시계랑 비교를 했을 때도 뭐 두께가 크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갤럭시 워치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화면에 떠있는 이 베젤링 정도만큼의 두께만 있다. 그리고 크기를 봤을 때도 갤럭시 워치가 엄청 크다라는 부담스러움은 없어서 차고 다닐 때는 간편하게 차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있는 OS는 안드로이드 OS가 아니라 타이젠 OS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타이젠 OS가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여기 기어에 들어있을 때죠. 가볍고 뭐 연결되기 쉽고, 42mm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LT 버전의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터리 용량이 가장 우려스러우실 텐데요. 이게 270mAh입니다. 삼성에서 얘기할 때 평균적으로 45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루 정도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실외에서 운동을 할 때 이 GPS를 켜고 했을 때는 최대 1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4시간 운동하면 살아있기 힘들 것 같아서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이 갤럭시 노트를 켜고 켜자마자 바로 감지되었다고 뜨네요. 여기도 나오는 게 코드가 나오죠. 이건 신기하다. 폰 설정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은하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거의 끝났습니다가 나옵니다.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거의는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거의 끝났어요. 설정 완료. 이제 워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핸드폰을 잠깐 치우고, 자, 그래서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시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옆쪽으로 베젤링을 통해서 화면을 전환할 수 있고, 이쪽으로 돌리면 여러가지 날씨라든지 스트레스나 운동, 음악 플레이어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면 이런 모습인데 어떤가요? 진짜 시계 같은 모습으로 보이나요? 이번에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항상 켜짐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시계를 볼 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계 항상 표시 부분을 켜놓게 되면 이렇게 항상 시계가 초침까지 울리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초침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진짜 시계 같죠? 그러다가 화면을 딱 들었을 때 화면이 점점 켜지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애플워치는 자신들만의 색깔로 스마트워치를 조금 더 재창조한다는 느낌이라면, 갤럭시 워치는 다른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진짜 시계 같으면서도 스마트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가지 기능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기능을 사용할 때는 제가 궁금했던 배터리라든지 알람을 얼마나 잘 당겨오는지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